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11월 마감 잘 끝내셨고 이제 12월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떠한 먹거리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오늘 집중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카에서 DB생명하고 메리츠와즈에서 여행시책 있는 거 아시죠? 네, 요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메리츠에 좀 많이 집중을 하셔서 이번에 벌써 달성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도전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베트남 나트랑 가신대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월간 3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이면 FA 본인이 여행을 가시는 거고 60만 원 이상, 9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지정 1명, 2명 이렇게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메리츠랑 DB생명의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시책이라든가 상품도 좋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DB생명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많이 없으시네요. 혹시 그러면 동양생명 내만보 좀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좀 있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양생명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으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에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을 판매하는 이유가 보험 가격이 타사 대비 연세 있으신 분들 너무 보험료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양생명의 암보험이 가격도 굉장히 착하고 인수 기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착하다는 부분은 다른 보험사랑 보장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착하고 인수 기준도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DB생명의 내가 고른 건강보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캠프 같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적 체크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아니라 DB생명 내가 고른 건강보험으로 암보험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인정률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행 시책에 잘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 우리 암종신 많이 판매를 컨셉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암이 걸리면 암진단장은 받겠지만 암이 안 걸리면 어떡하죠? 내가 낸 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암종신을 같이 하시면 좋겠죠. 내가 혹여라도 저축을 하다가 돈을 모으면서 암에 걸리면 암진단 자금을 주고 또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혹여라도 내가 납입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유가족께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상품이라서 나는 보험료 납입한 없어지는 돈에 대해서 나는 별로야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상품 제안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을 제안을 해서 판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 캠프 참여하시는 부분에 같이 여러 고객님들께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암 주요 치료비가 지금 판매가 중지가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판매를 해야 되냐? 똑같아요. 우리 암 주요 치료비 없을 때도 얼마든지 실적 있었고 판매 다들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2040, 5060, 7080 이렇게 해서 컨셉대로 조금 판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요 치료비가 판매가 중지가 됐죠. 그래서 다음 거는 어떻게 나올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다들 아실 거고 세금 부분이라든가 국민연금 재정 악화라든가 해가지고 요즘에는 개인만족 중시 사회고 디토 소비, 토핑 경제, 혼족, 딩크족 그리고 요즘에 펫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딩크족이죠. 딩크인데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 내 자식보다도 더 애지중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펫보험 DB도 사용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타겟층에 맞춰서 그분들의 컨셉에 맞게 상품을 안내를 해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긴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에 화두에 올랐었던 얘기고 짧고 굵게 내자. 그리고 항암치료비랑 암통원비 그리고 변액보증연금, 펫보험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2040이 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단기납종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짧고 굵게 해가지고 5년 납이 있고 7년 납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완납했을 때는 거의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년째 해지 환급률이 다르잖아요. 보험사별로. 그래서 여기 푸보연대가 124% 이렇게 IM, KDB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네들보다는 환급률이 얘는 신한은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걔네에 비해서. 그래서 고객님들께 환급률이라든가 목적자금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7년 납 같은 경우도 7년 완납을 했을 때 100%가 되는 보험사도 있고 100%가 안 되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래서 10년째 세금 비과세 혜택 받으실 때 환급률 비교해 보시고 여기는 118%, 124% 이런 거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라이나 생명이랑 또 어디죠? 하나생명 카드납 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카드 포인트도 쌓이고 그래서 목돈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카드값 빠져나가고 목돈 만드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소액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나도 모르게 그냥 저축하자. 그래서 1000만 원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언젠가는 쓰려고 내가 언젠가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주택을 구매를 하겠다, 여행을 가겠다, 자동차를 사겠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납종신이라든가 뭔가를 판매를 할 때든가 연금을 판매를 할 때 그 사람의 노후를 그려주고 미래에 어떤 일을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그 꿈을 그려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그려주시는데 노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연금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으시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KDB 생명, 하나생명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KDB 생명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죠. 여러분 변액 천천히 준비하셔서 따시고요. 그래서 변액 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나면 20% 30% 다 준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7% 단리는 확정지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가 무서워, 나는 몰라, 무서워, 마이너스 치면 어떡해요 하는 분들께 이렇게 7% 단리로 확정이자로 준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희 뭐 매트라이프 동행이나 동행 플러스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것보다 수수료도 더 좋고요.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주치 이제 죽었다 하늘나라로 갔네요. 여러분 암보험을 판매를 할 때 지금 기존에도 계속 표적항암치료비, 표적항암치료비, 뭐 방사선치료비, 면역치료비, 카티 이런 거 다 판매들 하셨었나요? 하셨죠?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을 때는 저는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암 진단 자금은 진단금으로 3,000이든 5,000이든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쳐서 표적치료, 항암치료, 면역치료, 방사선치료, 중입자치료 특등을 특약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암 주요치료비를 넣었어요. 그런데 암 주요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형도 있었고 비례형이 있었지만 이제 비례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암 주요치료비가 있을 때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얘도 네가
고객님께서 쓰신 돈 다시 또이또이 돌려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혹여라도 고객님께서 납입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액형을 좀 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정특례가 되면은 5%밖에 안 되지만 혹여라도 돈 없이 고객님께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또 돈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저는 표적이랑 이런 걸 뺐고 암 주요 치료비가 좋다고 해서 암 주요 치료비를 넣었는데 이제 암 주요 치료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정액형 그대로 넣으시면 정액형은 이제 또 다시 들어가셔야겠죠. 정액형은 다시 들어가시고 표적 항암이랑 면역 항암이랑 이런 거를 다시 다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고객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고객님께서 32살 여자분이신데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16개월 만에 가입하신 지. 그런데 암진단 자금이 4천만 원이 있었고 표적 항암이 5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표적 항암이 다행히도 그 고객님한테 맞은 거예요. 표적 항암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유전자나 세포가 맞아야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치료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면은 못 받아요. 그런데 그 고객님은 다행히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표적항암이랑 이런 거는 정액형 보장이잖아요.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런 거 다 정액 보장이에요.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표적항암 약물을 쓰시면 1억 원이 나간다. 특정 항암 호르몬을 하면 50, 세기 방사선을 하면 3천. 양성자 방사선을 쓰면 4천만 원이 고객님께서 얼마를 쓰셨던 간에 1,000원을 쓰셨던 간에 10만 원을 쓰셨던 간에 정액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렇게 해서 9천만 원을 진단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선물도 주시고 항상 감사 인사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러분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항암 방사선이 지금 보시면은 한도가 낮죠. 얘네들은 한도가 조금 높아요. 항암 약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다 케어를 해요. 포함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시는 게 좋으신 게 보시면은 방사선은 표적 항암, 항암 호르몬, 특정 면역 항암, 뭐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항암 방사선 요거랑 내가 방사선을 받았다 그럼 요거랑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받았다, 요거를 썼다 그러면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요걸 다 가입을 안 하셨고 항암 약물 방사선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표적 항암을 쓰셨어. 그러면 요거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고객님들께 어필하시고 상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은 요즘에 입원 안 하고 암통원 많이 어필들 하시나요? 저는 암통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통원할 때 어떨 때 주죠? 암통원에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 암통원은 암으로 통원만 하면 줘요? 네? 암을 내가 병원에 암 환자예요. 제가 암 환자인데 병원에 병원을 가면은 통원이잖아요. 입원 안 하고 병원 가서 외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암통원 80만 원 가입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되죠. 그 조건이 뭐죠? 암의 직접적인 치료예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뭐예요? 암의 종양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작게 하는 거, 없애거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암 직접 치료고요. 그러면은 내가 고객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돼. CT나 MRI 하거나 고객님 저번 주에 검사 받아서 오늘 결과 보러 간다거나 그런 단순 진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시고 암 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암 주요 치료비에서 정액 보장이랑 비례형 있었잖아요. 정액 보장도 마찬가지로
암의 직접 치료를 내가 어떤 거를 받든 간에 호르몬 약을 먹었든 간에 뭐 방사선을 썼던 간에 내가 얼마를 썼던 간에 그 금액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 1회. 그런데 여기서 암 정액에서 안 되는 게 호르몬 치료 있잖아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비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드는데 그거에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 일부 2개 보험사가 호르몬 치료도 보장이 된다. 그게 한 가지가 동양생명인데 동양생명도 상품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서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서는 안 되고 갱신형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갱신형 상품은 잘 판매를 안 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에서는 그 갱신형 상품에서는 호르몬 치료도 암 정액형에서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암 통원 같은 경우 생명사 상품이 굉장히 한도가 높아요. 뭐 80만 원 나오고 60만 원 나오는데 똑같이 제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저는 암통원을 동양생명으로 좀 많이를 하는데 10,000원, 20,000원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 나이대로 했을 때. 그런데 메리츠나 현대나 손해보험사로 하면은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50,000원, 60,000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만났는데 암통원이 있어.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든가를 보시면서 고객님들께 또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생명이랑 메리츠화재 상품 비교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요 10년 갱신인데 여러분 그러면 표적항암 요런 거 10년 갱신이 있고요. 어떤 데는 비갱신이 있잖아요. 어떻게 비갱신으로 판매를 하세요? 10년 갱신으로 판매를 하세요? 비갱신? 뭐 갱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갱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고객님의 납인 여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갱신형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금액이 착해요. 근데 똑같이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2, 3만 원 올라가요. 근데 2, 3만 원 올라가도 나는 비갱신이 좋다 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암에 대해서 이 고객님이 가족력도 있고 암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 이런 걸 넣어주되 10년 동안에는 적은 금액 5,000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혹여라도 걸리게 되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후에 혹여라도 갱신보험료를 보고 감당 가능하면 재갱신을 하시고 그때 만약에 어마무시해서 나는 감당 못하겠다. 그럼 버리세요. 특약 삭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오케이 납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갱신이 좋다. 나는 일부러 갱신으로 했다. 비갱신으로 했다. 그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펫보험은 그냥 넘어갈게요. 펫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20%, 뭐 30%, 50% 있고 가격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펫보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지만 보시면은 갱신 주기가 3년, 5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매할 때 내 노고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수수료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일을 좀 편하게 하고 많은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고객님들 만나시면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20, 30대 뭐 젊은 친구들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어떤 카페에서 내가 보험을 상담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은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검색을 엄청 많이 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주변에 설계사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있어도 관리를 못 받는다거나 자기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필이 잘 되어 있으면 고객님이 나를 믿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게 젤로 좋은 거 맞아요? 네, 고객님 제가 여기저기 다 비교했는데 이게 젤로 좋아요. 근데 얘가 왜 젤로 좋으냐면요 하고 어느 정도는 깔아들을 수 있는 말은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얘가 좋아요 하고 딱 답을 안 하시면은 안 되고 얘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그 가끔씩 여러분들께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고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단답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님이 이거 돼요?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 돼요. 하고 끝내요. 그게 아니라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화법 연습이라든가 고객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상담하러 만났을 때 20, 30대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40, 50대, 60대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40, 50대, 60대. 그쵸. 20, 30대는 돈도 없고요. 니즈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40, 50대, 60대 어르신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65세가 지나면 이제 예전 분들도 그렇고 뭐 다 그럴 거예요. 자식한테 의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식한테 의지 안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도 탈락되고 지역의료보험을 해서 보험료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고정지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실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갱신형 같은 경우 있다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식한테 손에 안 입히겠다 해서 실손 준비하시고 간병인 준비하시고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 아까 암종신 말씀드린 거예요. 암종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요거 뭐 1년 미만의 50% 삭감 지급 없이 90일 이후 일반암으로 보장된다고 하는데 바로암 보장되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객님들께 바로암 보장되는 거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입해도 내일 보장되는 거죠.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그런 상품은 여러 군데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보시면 되시고 여러분 전립선암하고 자궁경부암 일반암이에요? 소외감이에요? 아니 이거 전제로 말고 여러분 남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전립선암, 여성 생식기암, 자궁경부암 일반암이에요? 소외감이에요? 일반암 손 들어보세요. 소외감 손 들어보세요. 왜 소외감이죠? 타사. 지금 요거 말고 메디치에서 소외감이에요? DB손해보험에서 소외감이에요? 일반암이에요. 여러분 이거 일반암이에요.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다 일반암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면 클로징을 하면서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암에 걸리면 여기 가입금액 5천만 원 드려요. 그럼 고객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폐암 걸려도 5천만 원 받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네. 그러면 위암 걸려도 5천만 원 받아요? 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사암이 뭐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 모든 암은 다 일반암이에요. 얘네 4가지 빼고는 어떤 암이 걸리시더라도 다 5천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시는데 가끔씩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객님들께 부연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단답형이 아니라 네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장기요양 진단비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지금 3.0%로 인하가 됐고 변동금리가 좋냐 고정금리 상품이 좋냐 요거예요. 지금 KB라이프의 100세 만족 연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5년 시점에 회지 환급률이 103%가 돼요. 100만 원이 그러니까 100%가 넘게 돼요. 100%가 넘게 돼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 납입 기간이 전기 납입인가 30년 납입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납입 기간이 긴데 딱 5년만 납입하면 내가 원하는 환급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 돈 또이또이 되고 목돈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르게 목돈 모으고 싶다라는 분들께 제시를 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요거 KB라이프랑 요거 IBK 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5년 경과 시점에는 얘는 103%인데 얘는 확정 이율이죠. 확정 이율이고 얘 같은 경우는 변동 이율인데 공시율 상품으로 해가지고 10년이 경과를 해도 93%네요. 그래서 20년이 경과돼야 107%, 125%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좋겠죠. 대신에 만약에 고객님께서 공시율을 반영을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최저보증 이율대로 거의 예시를 하잖아요. 고객님께 변동금리 상품은 현재 공시율 상품대로 보다는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미 이 고객님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럼 어때요? 다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20년 후에 107%예요. 최저보증 이율로 본다면 현재 공시율로 본다면 132%지만 이 금리가 그대로 간다면 그쵸? 그런데 얘는 확정 이율이기 때문에 125% 받을 수 있다. 얘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간병비 많이 파시죠? 간병비. 그래서 간병인 같은 경우는 혹시 간병인 써보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간병인을 써봤다. 써보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하루에 15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분은 2주만 사용을 했는데도 210만 원 내 돈으로 감당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분들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자식한테 부모님 얘기해주고 부모님한테 본인 얘기해드리면서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간병을 할 때 자식들이 내 간병하는 거를 회사도 때려치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간병인 같은 경우 지원을 해드리면 되시고 하나손해보험에서 치매 간병인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고객님들 만나다 보면은 치매보험 가입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리모델링 하시고 계시죠? 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리모델링 하세요? 옛날에 가입된 보험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만 보장돼요. 치매만 보장되는데 경증, 중증 있죠? 경증에서는 300만 원 받고요. 중증에서 2천만 원 받아요. 근데 중증이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저는 이게 방송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거는 고객님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써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중증 치매는요. 죄송하지만 누구도 못 알아보시고 죄송하지만 벽에 이거 칠하시는 분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다 놀라시죠. 아 그런 거였어? 근데 어머니 초기 치매 있잖아요. 그때 받을 수 있는 건 300이에요. 어머님 한 달에 50만 원씩 평생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일시금 1,000만 원, 2천만 원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50만 원씩 매달 평생 받는 게 좋죠. 이렇게 했었고 과거에 한 4년 전, 5년 전에 치매보험을 판매를 했을 때는 그 상품력으로도 판매를 했지만 20년 완납이 되면 100% 환급률이 도래한다.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도 판매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객님들을 만났을 때는 화폐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되시고 지금 여러 보험사에서 그래서 재가보험이 나왔죠. 재가보험은 뭐예요? 치매도 보장하고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요거까지 보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면 여기 재가가 뭘까요? 재가가 뭐예요? 일단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거는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죠. 5등급이 있는데 요 밑에 인지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인지 지원을 받든 내가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가능한지, 거의 와병 중인 거죠. 와병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요.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이 됐을 때 내가 재가를 이용을 했을 때 50만 원씩 준다, 100만 원씩 준다, 70만 원씩 준다, 요거예요. 그럼 재가는 뭐냐면 방문 목욕. 고객님들께 차가 오죠. 보셨죠? 차가 와서 고객님 목욕시켜 드리는 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간호사가 댁에 와가지고 주사 맞춰주시고 혈압 체크해주시고 요런 거. 또는 데이케어 센터. 우리 여기 2층, 4층 있잖아요.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하죠.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복지용구 사용. 휠체어를 빌린다. 기저귀를 대여를 받는다. 침대를, 의료용 침대라든가, 지팡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끌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중풍 환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요런 거 빌리는 거를 월에 한 번만 이용을 해도 내가 가입한 금액 50만 원이든 30만 원씩 따박따박 주겠다예요. 그런데, 그러면 매달 딱 한 번만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 요번에 보험사들이 또 그거를 세분화했어요. 재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데이케어를 이용을 하면은 50만 원을 준다 해가지고 데이케어 따로, 방문 간호 따로, 방문 목욕 따로, 복지용구 따로 해가지고 특약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여기 중에서 내가 뭘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중에서 하나 쓰면은 무조건 50만 원 준다가 있고요. 내가 데이케어 센터 또는 복지용구를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준다는 특약이 별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님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 세분화가 되어 있다면 고객님께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것만 가입되어 있으세요. 방금 말씀드린 건 치매만 가입되어 있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통틀어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여성분들 굉장히 비싸고요. 같은 나이로 해도 남성이 훨씬 싸요. 여성분들이 그런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반대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고객님 이쪽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데이케어 센터로 해서 가성비를 좀 낮춥시다 해가지고 말은 어떻게 바꾸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보시면 되시고 인수기준이 굉장히 좋은데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의 치매보험, 재가보험, 치매보험, 재가보험을 판매했을 때의 알릴 의무는 요거예요. 5대 질병 같은 경우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인데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도 암으로 투병 중이어도 치매보험, 재가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뇌암은 안 되겠죠. 뇌암은 안 되겠죠. 그런데 하고 내가 지금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한 달을 입원했고 1년을 입원 중이더라도 원래는 가입이 돼요. 치매보험, 재가보험은. 그래서 인수기준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고지사항이 여기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도 있고요. 2년 안에 질병, 사고로 입원, 수술도 있고요. 그럼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어렵겠네요. 그쵸? 그러면 왜 힘들게 여러 군데 심사 넣지 마시고 심사가 편한 대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이거 하나 더 넥스트 요거는 없다 이 얘기네요. 맞죠? 그래서 요런 거보다는 알릴 의무가 굉장히 간소하죠. 그러면 이 상품은 내가 입원 중에도 가입이 되죠. 암이어도 가입이 되죠. 똑같은 보장인데 얘는 그러면 암이면 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지금 하나선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알릴 의무가 되어 있는 거는 한국화재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고 흥국생명, 동양생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걸 묻더라고요. 이런 걸 묻기 때문에 고지사항 피해서 간단 명료하게 흥국이나 동양생명으로 가시면 되세요. 아니면 하나손해보험 상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마시라. 고지사항 피해서 잘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메리츠 화재에 지금 그 케어네이션이라고 하죠. 가족간병 서비스가 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 제재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간병인 지원이 있고요. 간병인 사용이 있어요. 요거 차이점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간병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병인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이 있죠. 간병인 사용은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간병인 업체에다가 간병인 불러주세요 라든가 케어네이션, 지금 아직 중지 안 된 케어네이션을 쓴다든가고, 간병인 지원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불러줘요. 그래서 예전에 간병인 사용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간병인 지원을 고객님한테 가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좋죠. 예를 들어서 몸값이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보험사에서 원래는 갱신형만 있었는데 비갱신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간병인 지원이 좋은 거는 물가가 올라도 무조건 부를 수가 있죠. 내 몸값이 지금 15만 원 기준이잖아요. 간병인 지원이 15만 원 기준인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간병인 몸값이 20만 원이야. 뭐 30만 원이야. 해도 알아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간병인들이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조선족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간병인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서 업체에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못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간병인 일당이 15만 원인데 17만 원을 달래. 20만 원을 달래. 그럼 하루에 5만 원, 2만 원의 갭 차이가 생기는데 나는 열흘을 사용할 거야. 한 달을 사용할 거야. 그럼 그것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간병인 지원이 좋겠죠. 근데 또 요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불러주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덜 받겠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간병인 사용이 좋은 거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또 고객님들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간병인 사용일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말씀하셔서 반대로 끌어와도 되잖아요. 용월패님. 맞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는 넘어갈게요. 특이하게 홀인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넣어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돈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일시납 연금이라던가, 그래서 달러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예요? 그제예요?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는 계속 가치가 상승한다. 원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정신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달러 정신 같은 경우 우리가 설명하기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우면 계속 공부하시고, 여러분 피스트에 달러 정신 다들 그 표 해가지고 활용들 하시나요? 고객님들께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자료, 증빙자료, 눈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로 설명을 해서 50% 이해를 했으면은요, 시각화해서 보여주시면 70%, 80%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전산 로그인해서 항상 보여주시고 자료 들고 다니면서 고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달러 종신 같은 경우는 피스트 활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연습해서 달러 종신 사용하시고요. 언젠가는 고객님께서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가입을 해서 고객님들께 보여드려요. 고객님, 저도 가입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보험으로 가입한 거 청약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알아서 내 남편이다 아니면 내 자녀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진짜로 자기 거 가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동행도 가입했고 달러 연금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납종신도 다 가입을 해서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해요. 고객님 저도 이거 가입했어요 하면서 그래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도 말씀도 한번 해보시고 어필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보험을 솔직히 보험의 니즈가 어릴 때부터도 있었어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도 내가 그러니까 밥 먹을 돈이 없어도 보험료는 내야 돼. 그래서 보험료를 한 번도 치료 없이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이미 완납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보험회사에서 몸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거나 고객님들 내 보험은 암보험은 1,000만 원인데 고객님한테는 5천만 원 가입해야 된다, 7천만 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험 일을 하면서 과연 고객님들께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내 보험은 어떤 상태인지 고객님들께 보여줄 때 언행일치가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아세요? 유병자 보험이 왜 나왔는지는 아세요? 고객님들한테 유병자 보험을 어쨌든 내가 보험 판매를 하고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는 건강하신 분들보다 고객님 병력이 있지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그거 다 감안해주고 보장도 해줄게 하고 가입을 시키지만 돈은 더 내. 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고객님들께서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모니터링 같은 경우 나왔을 때도 제대로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또 안 되시면 고객님께 또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그리고 여러분들 유병자 보험이 예전에는 355부터 나왔죠. 355, 345, 335, 325, 315, 305 했는데 유병자 보험이 이제 310까지 나왔잖아요. 뭐 385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약을 드시고 있더라도 입원 수술이 없으면 더 계속 할인을 해줄게. 그래서 저는 유병자 보험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요, 고객님 유병자도 급이 있어요. 유병자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355, 345 해가지고 약 드시고 하는데 355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고객님은 2년 안에 수술 입원이기 때문에 325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유병자 보험을 설명을 할 때도 고객님들께 왜 고객님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 왜 이 상품이 325고 345가를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께서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내년도에는 또 할인되시고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에서도 여러분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도 가끔씩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협심증이에요. 내가 협심증인데 협심증으로 진단받으신 분 2년 전에 협심증으로 진단받으신 분 암보험 가입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은 2년 전에 협심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수술 입원비 가입하시려면은 유병자 보험 335, 325로 가입해야 되죠. 하여튼 안 좋은 상품으로 325, 315로 가입을 시켜주셔야 되시잖아요. 그럼 암보험 같은 경우도 325로 가입하시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가성비 한도도 굉장히 나쁘고 그런데 이거를 표준체로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생명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건강체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번에 실사를 하나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교육할 때 제 친척 오빠를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일하는 우리 친척 오빠가 지게차에 끄여서 왼손이 지금 의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저번 달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신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4년 전에 3개월을 입원을 하셨어요. 상해로 인대
인대 손상 해가지고 3개월을 입원을 하셨는데 손해보험사 제가 시책 맞추려고 메리츠, KB, DB 다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래요. 그래서 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동양생명이 오케이가 됐어요. 그것도 금액도 아주 착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품에 대해서 계속 찔러보고 만지시고 궁금함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거를 상해인데 암하고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유병자로 하라고 그래?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암보험을 유병자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고당이 있으신 분을 3호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분들 건강제로 가입이 되잖아요. 암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외상으로 다쳤어. 암하고 인과관계 없죠. 내 심장하고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지해서 건강제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분도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의 경험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경험담 얘기만 그랬어 하면서 동조도 해주시고 나도 그랬어 하면서 고객이 입을 먼저 열게를 해야 되거든요. 나만 말하는 거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고객이 본인 얘기를 할 때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상해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여러분들 상해보험 많이 넣으시나요? 운전자 보험에 상해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세요? 운전자만 판매를 하세요? 운전자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저도 운전자만 판매를 해요. 비용담보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종합형에다가 20년납 100세 만기로 넣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님, 상해로 지금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골절진단비 가입을 하시려면은 뭐 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60세, 70세가 골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골절진단비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2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고객님, 민식이법도 아시고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갈아타 주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해보험 갈아타시면 어떻게 되세요? 한도가 계속 줄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객이 지금 건강하실 때 높은 한도 20년납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고 운전자만 가입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는 그러니까 일배책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것도 포인트죠. 20만 원을 운전자 보험에다가 일배책을 넣으시는 분들도 포인트가 되실 수 있죠. 종합보험에다 넣고 운전자 그럼 나중에 갈아탔는데 바뀌어서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여러분 유병자 보험에 5년 안에 수술 입원 있다, 뭐 3개월 안에 수술 입원 했다 해도 예외 질환 있는 거 아시죠? 예, 예외 질환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백내장, 또 대정용종. 예, 용종, 그리고 또 하지정맥 수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메리츠에서 예외 질환, KB에서 예외 질환, 현대해상 예외 질환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메리츠는 예외 질환이 300개예요. KB는 400개예요. 현대해상은 500개예요. 그러면 고객님은 나는 이 고객님을 너무너무 가입을 하고 싶은데 메리츠에는 315밖에 안 된대. 그러면 매니저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매니저님, 고객님께서 이 수술을 하셨는데 요거 예외 질환 해당돼요? 요거만 복사해서 붙여서 매니저님께 다 뿌려요. 여러분, 그렇게 뿌리셔야죠. 해보고 안 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손을 움직이시고 엉덩이를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뿌려. 그러면 어떤 매니저님이 어디에서 현대해상이든 KB든 어떤 보험사 매니저님이 이거 우리 예외 질환 돼요. 그러면 그분은 또 315가 아니라 355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예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어떤 고객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이 315밖에 안 된다는 거를 찾아가지고 마침 어느 보험사가 예외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로 안 쳐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매니저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예외 질환이 어떤 건지 리스트 목록 매니저님들께 받아서 그것도 뭐 숙지하시거나 컨닝 페이퍼로 자료로 남겨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암 주요 치료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거 없어도 우리는 판매 잘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에서 정액형 어필하시면 되시겠고 정액형이랑 아까 말씀드린 항암 치료지 항암 방사선 치료 고액 항암 치료 그거 어필 계속 하시면 되시고요. 간병비랑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지금 오늘 삼성화재에서 연락이 왔는데 1인실 지금 1인실 2, 3인실 입원비들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 제한을 두겠다 또는 지급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실비에서 내가 실비가 있어요. 1세대 실비가 있어요. 아니면 4세대 실비가 있겠죠. 있는데 내가 1인실을 당연히 쓰고 싶겠죠. 돈 걱정만 없으면. 근데 1인실 얼마예요? 50만 원 돈 하죠. 그러면은 1인실 실비에서 얼마까지 돼요? 10만 원. 1인실 10만 원까지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내가 부담이야. 그러면 저 돈 없어서 1인실 사용 안 할 거예요. 돼요? 대학병원에서? 안 돼요. 내가 내일 모레 수술이야. 내일 수술인데 오늘 입원하래요. 근데 병실이 다인실이 없어요. 1인실밖에 없대. 근데 나 돈 없다고 안 갈 거예요? 근데 1인실이 비싸요?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인실. 요즘에 기준병실이라고 하잖아요. 기준병실은 보험 실비에서 적용되잖아요. 급여 처리되잖아요. 다인실. 그래서 예전에는 5, 6인실이었고 4, 5인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인실이 보통 2, 3인실로 계속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저도 입원을 해봤어요. 5인실 입원도 해봤고 1인실 입원도 해봤고 2인실 입원 해봤는데 달라요. 달라요. 진짜 달라. 그죠? 지우 대표님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진짜 치료의 질이 달라요. 나의 스트레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객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아기 키워보신 분들 직접 입원해보신 분들 간병해보신 분들 보면은 공감할 거예요. 근데 가격도 착하다. 근데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너 실비에서 이득금지 뭐 그런 부분으로 도덕적 해이 이런 걸로 가입을 지금 제한하고 있으니 지금 12월 달에 그런 부분으로도 얘기를 해서 절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환급률 내려가고 있잖아요. 환급률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나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을 모으는 건 습관이라고 봐요. 저도 예전에 못 했던 거 지금이라도 짧게 5년 나 7년 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니까 그 꿈을 그려주면서 고객님들한테 이거 돈 모아서 여행 갑시다. 오로라 보러 갑시다. 뭐 이런 거 고객님께서 원하는 차, 집 이런 거 꿈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환급률만 강조하시면 안 되고 꿈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재가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뿐만 아니라 재가도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사 상품 중에서 고지사항 쉬운 거 여러분들께서 쉽게 고생 덜 하시고 많은 돈 받아가실 수 있도록 똑똑하게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적극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있냐면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철판도 깔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궁금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그 고객님 자체를 궁금해하면 고객님이 그 마음을 전달을 받고 본인이 술술술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품 얘기 안 하고 고객님하고 수다 떨고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갖고 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신에 고객님이 알아서 갖고 와 하는 건 뭐예요? 그 고객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죠. 신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뢰에 맞게 내가 전문성을 잘 갖춰서 보험사의 차이점이라든가
보험사에서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해서 최선의 상품을 고객님들께 제안해 드리면 감사로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편찮으셨을 때 보험 혜택 받으시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말이 너무 빨랐을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12월 달도 무조건 절판해야 돼요. 절판해서 단기납 종신이랑 간병비, 그리고 재가보험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12월 달에도 마감 잘 하셔가지고 1월 달 급여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